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폐의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할인 기법이죠. 두 용어 다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할인 기법이라고 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비할인 기법. 자, 지금 정통적 분석 기법은 바로 이 비할인 기법이죠. 할인을 하지 않는다.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정통적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어림세법, 이 비율 분석법, 이 세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 비할인 기법을 말하죠. 자, 그래서 130페이지 보시면 밑에 정통적 분석 기법이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 단순은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 줄여서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자, 이 단순 회수기간법과 우리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또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또 말을 바꿔서 또 출제하기도 하죠.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평균 이익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순 우리가 회수 기간을 말한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보면요, 표가 주어질 때는 꼭 영년으로 주어져요. 표 주어질 때 영년이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란 말은 없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 영년으로 주어집니다. 영년은 현재고, 현재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것, 현금 유출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를 했을 때 1년 차에 1억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하고, 또 2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하고, 3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하고, 4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1, 2, 3 요거 합치면 얼마죠? 3억이죠. 그래서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순 회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단순 회수기간 몇 년? 3년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단순 회수기간인데, 자, 독립적 투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안을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각 독립적이다. 의사결정이 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우리가 투자안일 경우에는 이 투자안에 있어서의 회수기간,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해놨죠? 3년을 했어요.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지금 예를 든 게 3년인데 만약 기업이 설정한 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을 우리는 5년이라고 본다면은 5년보다 더 빨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하죠? 투자를 채택을 하죠. 그런데 이 투자의 회수 기간이 8년이고 기업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5년이다. 자, 이럴 때는 반대로 뭐가 크죠? 투자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길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겠죠. 독립적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뭐죠? 배타적은 한 투자, 그럼 투자는 여러 개 있는데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배제하는 거. 그럼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어느 경우? 이 경우 투자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은, 이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뭐한 걸 선택한다?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요.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43페이지에 37번 지문 보시면은 143페이지에 37번 보면 그 해설에 중간에 보면 가장 장기인 투자, 장기가 오타 나왔는데 장기가 아니라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 자, 37번 지문에 그 해설에 가장 장기가 아니라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 예, 그거 고쳐주시면 되겠네. 해설에 37번. 자, 우선 이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 자, 우선은 이 단순 회수 기간인데 이 회수 기간 3년이죠. 3년 넘어가는 3년 이후 이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이미 다 회수하기 때문에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현금이 얼마? 1억 원이 현재 얼마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1억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년 차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아요. 또 3년 차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죠? 그럼 이 금액을 다 더해줘도 3억이 안 돼요. 예? 3억이 안 돼요. 그럼 더 할인해서 들어와서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이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이 할인을 하는 것은 뭐죠?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현가 회수 기간법인데, 여러분 단수는 생략해도 되는데 현가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 현재 가치로 뭐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다 더해줘서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가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17회 시험과 19회 시험 두 번 다 요걸 출제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느냐, 그 지문.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단순 회수기간법을 뭐 했다? 보완해서 우리가 나타난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기간은 어디가 길어요? 단순 회수기간은 몇 년? 3년. 그런데 현가 회수기간은 3년보다 길죠? 예, 3년보다 길잖아요. 4년 차에서도 할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가 길다? 현가 회수기간이 단순 회수기간보다 기간은 더 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가 들어갔죠. 자, 이 기업의 회계장부상의 수입, 돈 들어오는 수입, 비용,
이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적 이익률 또는 회계적 수익률 또는 다른 말로 평균 이익률이라고 해요. 평균이 왜 들어가냐 하면요, 이게 평균자가 들어가거든요.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 또는 순수익을 연평균 뭘로? 투자한 금액으로 우리가 나누죠. 이게 회계적 이익률이에요. 그럼 회계적 이익률이 또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6%다. 이 6%보다 이게 더 높았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회계적 이익률보다 더 높으면은 어떻게 돼?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인 투자일 경우에 투자 판단 기준입니다. 또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뭐 기억이 뭐 한 5시간 뒤에 기억이 나겠죠. 오후에 시험이 있는데, 오후에 시험은 투자론 30문제 다 투자론입니다. 기본적 개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재 131쪽으로 갑니다.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할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인데, 할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또 뭐라고 하죠? 현금 수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죠. 자, 우선은 할인 현금 흐지 흐름 분석법은 뭐를 기준?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 아니라 뭐를? 세금을 납부한 이후, 세후 소득.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뭐를 배우셨죠? 저번 주에 세후 보유기간 동안 영업의 현금 흐름의 세후 현금 수지, 또 처분 시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에서 계산을 하고, 문제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기간,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는 소득 이득도 반영하지만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이 자본 이득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안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분석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적용합니다. 자, 3가지가 있어요. 자,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률법인데, 여러분 최근 시험 4년 동안 25, 6, 7, 8, 1대 0 올 때 보면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다 이론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계산 문제 못 푼 걸 아니까 전부 이론으로. 그런데 이걸 포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2문제 다 이론입니다. 계산 문제 안 냈어요. 작년 2문제 다 이론 냈어요. 근데 이론인데 답은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한다? 투자론 대부분 학생들 포기하는 걸 알고 이론으로 작년에 출제를 해버렸어요. 응?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론으로 출제합니다. 예. 그래서 좀 기본 개념 나오면 개념을 묻잖아요. 기본 개념, 공식 개념. 공식 개념은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순현재 가치법. 자, 순현재 가치법을 우리 뭐라고 하죠? 순현가. 줄여서 순현가. 순은 네트거든요. 네트, 프레젠트 밸류, NPV.
NPV법이라고 해요. 순현재가치법. 네, NPV법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그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죠. 아까 얘기했지만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입니다.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개념을 수식으로 한번 적습니다. 지금 설명한 개념 수식인데 여러분 하여튼 이 수식 요거는 당연히 올해도 출제하겠죠. 작년 시험에 이 수식 지금 적는 수식이 정답 지문입니다. 말로 출제했어요. 정답. 다음 우리 용어 설명조 옳은 거 했을 때 5개 용어 중에 순형가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은 그래서 정확하게 자 우선은 작년에 출제된 지문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의 가치.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우리는 PV라고 하고 또 우리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한 금액 I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된 거죠. 여기서 이걸 뺀 것을 순현가라고 한다. 작년의 정답 지문.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 풀 때는 가끔 문제 요걸 빼버리잖아요. 현가를 빼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에서 현금 유입은 수입이거든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에서 현금 유출 비용을 뺀 것을 순현가 하면 틀려요.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그래서 이거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현재 시점에서 투자 판단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럼 할인율은 뭐죠? 할인율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자본 비용이죠. 자본 비용이 뭐죠? 시장 이자율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또 출제를 지문상 했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순현재 가치법 할인율 요구 수익률인데 자, 순현재 가치법 특징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진다는 거. 예? 미리 결정되어져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현금 유출은 아까 뭐라고 했죠? 투자한 우리는 비용인 자기 자본, 지분을 얘기해요. 지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의미하는데 대출금까지 포함하는 총 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 투자액입니다. 자, 우선 요 공식 잘 기억해두고요. 우선 개념 알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뭐죠?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투자 의사결정 기준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투자 의사결정 기준에서 독립적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투자의 경우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죠.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0을 기준으로 판단. 왜? 여러분 뺀 거잖아요. 뺀 거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판단. 시험에는요 또 우리 1로 많이 내요. 1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투자를 뭐죠? 채택을 하고 0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에, 자, 이 얘기죠. 또 순형가가 뭐 0보다 큰 투자 안에서 뭐에 있어서 투자자의 재산이죠.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순형가가 0보다 큰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안 중에서도 순형가가 뭐한 걸 선택한다. 순형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형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여 투자자의 부를 뭐한다? 극대화시켜준다. 자, 우선 투자 의사결정 기준의 판단. 우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A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형가가 1억 원, B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형가가 3억 원은 3억 원 더해주면은 이것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형가가 4억 원이 되느냐, 4억 원이 되느냐. 요 두 합은 두 개 동시에 투자했을 때 순형가와 여기 항상 같게 돼. 그러니까 이 가치, 가산의 원리. 가산은 합산, 더해준다는 얘기죠. 가치, 가산의 원리, 합산의 원리가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재산, 투자자의 부를 우리는 항상 극대화시켜준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작업을 우리는 말한다. 순형가법이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 시험 문제 3년 전에 출제했죠. 일반적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형가법 이제 배우시게 되는 내부 수익률보다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월하다.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가치, 우리가 가산의 원리가 나왔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두 번째 순형가법을 응용한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자, 수익성 지수법인데 이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안들의 순현재 가치는 같아요. 순현재 가치는 같다. 자, 이런 의미죠. 자, 투자안이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인데 투자안에 뭐가 같다? 순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전부 1억 원이다. 여러분 1억 원은 다 뭐보다 커요? 1억 원은 전부 0보다 크니까 순년가가 0보다 크면 다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그럼 세 개 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다 1억 원이니까 판단이 어려워요. 순년가가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는데 순년가가 똑같으면 판단이 어려워요. 이때 뭐가 다른 경우에 투자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순형가는 같은데 이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뭐를 적용한다?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얼마? A는 얼마?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투자했고 B는
15억 원을 투자했고 C는 20억 원을 투자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A를 상식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걸 왜 선택하냐? 그걸 이제 계산을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돼요. 뭐를? 요걸 계산해 보면 돼. 수익성 지수. 자, P, I가 주어졌는데, 자, 수익성 지수는 또 공식이 나왔죠.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는 뭐가 정답? 순현가 수식, 요 수식이 정답. 그럼 올해는 이 수식을 정답을 물을 확률이 거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뭘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이죠. 그래서 현재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한 금액 1원, 현재 투자한 금액 1원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냐. 이렇게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졌죠.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이를 기준. 그래서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 뭐를 기준? 이를 기준. 여러분 25회는요 또 0으로 출제했거든요. 1입니다. 0이 아니라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가 크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 투자일 경우엔 이걸 갖고 판단하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에는,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는 어느 거 갖고 판단? 수익성 지수가 뭐? 1보다 큰 것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또 뭐 한 거? 가장 큰 것. 수익성 지수, 투자를 선택하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것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뭐다? 배제시킨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A가 가장 클 텐데, 그럼 A를 선택하면 나머지 B, C는 상호 배타지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럼 A는 얼마? A는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는 10억이고 순현가는 얼마? 1억이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10억에 1억을 더해주니까 얼마? 11억.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인 11억 원을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 10억으로 나눠줬다 얼마? 1.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B, C도 구해보면 어느 게 가장 크게 나와요? A가 가장 높을 거다. 그 얘기예요. 계산해보면.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는데, 수익성 지수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어디서 틀리냐 하면요, 우리 출제원 요걸 유입과 유출을 바꿔버려.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는데 분모 분자를 몰라서 틀려. 왜냐? 시험에는 이렇게 내거든요. 뭐뭇에 대한으로 내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여기가 뭐다? 분모. 뒤에가 뭐죠? 분자인데 이걸 몰라서 틀려. 작년에도 그걸 몰라서 틀린 분 많은데, 앞에가 뭐다? 뭐뭇에 대하에 나올 때 앞에는 분모, 뒤에는 뭐다? 분자. 꼭 잘 기억해야 돼. 뭐 11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용어가, 예? 벌써 4번 들으면 이제 귀에 좀 용어가 이제 이제 좀 들어봤다 이렇게 나오면, 요즘 대학교에서도요, 예? 대학생들 저들 강의를 대학교에서 대학교로 파워포인트 강의하다 보니까 워낙 빨리 진행을 해요. 대학 교재는 5권, 4, 5권 수업합니다. 한 권 갖고 안 해. 보충 교재가 있어.
공부해놨냐고. 학생들 죽어나지. 하루에 수업 들으면 일주일에 200페이지 읽고 와야 되는데 뭘로 파워포인트로 빨리빨리 지나가요. 오케이 딱 불러서 오케이 딱딱 물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공부 안 하면 그냥. 근데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쪽에 우리 시험에 내면요 거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거의 50점 미만이야. 간신히 F를 면할 정도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대학생보다 머리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대학교 머리 못 따라가. 여러분은 대학생 머리를 왜?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억의 망각 곡선이 여러분 더 심해요. 그러니까 반복을 좀 하시는데 4번 들었으니까 복습까지 한 10번 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 생각은 나요.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분모 분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혹시 알아? 그것 때문에 원래 한 문제 맞출지. 자, 근데 이 비율로 주어지면요. 요거 지금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분모 분자 주어지면 분모 분자 좀 비율인데 비율로 주어질 땐 요건 성립 안 해요. A, 투자의 수익성 지수. 그리고 B, 투자의 수익성 지수. A가 1.2, B가 1.3 나왔다. 그럼 더해주면은 A와 B의 함께 투자했을 수익성 지수 1.2.5가 되느냐. 이게 안 돼. 비율로 주어질 때는.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왜? 비율로 주어지면 성립을 안 해. 금액으로 주어져야 성립하지. 이렇게 비율로 주어졌을 경우 1.2는 100 곱해주면 120%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주어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좀 두시고 할인율은 또 뭘 적용해? 이것도 저거 응용했잖아요. 응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할인율로서 뭐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우선 수익성 지수법 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을 합니다.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은, 자,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은 투자에 대한 뭐와? 내부 수익률.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법.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 있어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을 단골로 출제한다. 우리는 내부 수익률 개념을 단골로 출제하는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PV와 또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또 현재,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이거든요. 요것을 서로 뭐 한다? 같게. 이걸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또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 또 작년, 재작년 또 계속 또 출제되었죠.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개념은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의 시점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시험에는요, 또 가끔 뭘로 출제한다? 현재의 가치를 뭘로? 미래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또 출제를 합니다.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후 현금 수익 6,000원이 현재 얼마냐? 1년이니까 몇 승? 1년이니까 1승. 1년 후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1년 후에 6,000원이 현재 얼마냐? 그리고 여기는 얼마? 우리는 현재 투자 금액이 5,000원이다. 현재 투자 금액 5,000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뭐다?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요 M을 우리 뭐라고 하죠?
내부 수익률. 그래서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1 플러스 M.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 플러스 M을 양변에 곱해줘서 괄호 풀고 계산하면 돼요. 자, 내부 수익률은 퍼센티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뭐를 곱해줘야 돼? 나중에 100을 곱해주면 몇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으면 순 현재 가치는 얼마? 순 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건데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순현가는 얼마가 된다? 제로. 순현가가 0이 될 때,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뭐하다? 같다.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또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눠주는데 또 서로 같으니까 또 얼마?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여러분 또 시험 문제 2년 전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순현가가 제로이면 가정을 했어요. 뭐뭐이면 가정.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PV와 I가 서로 같다. 같으면은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 된다. 이걸 2년 전에 출제. 그러면 다음에는 요것도 성립하겠네.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요게 1이 된다는 건 요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럼 당연히 순현가도 뭐가 돼요? 0이 된다. 네? 역수도 성립해요.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이론에서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 외부입니다. 투자한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고, 이 내부 수익률은 내부가 들어갔잖아요. 투자한 그 자체, 내부라는 의미는 투자한 그 자체 내부예요. 외부가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로서 연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과 서로 뭐 한다?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이게 0보다 크냐 작냐가 죽죠.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면 기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겠고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립적인 투자의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 뭐보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 중에서도 뭐가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면 돼. 상호 뭐일 경우에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 자, 그런데 문제는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 내부 수익률, B 또 수익률로 나오잖아. 내부 수익률,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20%면요. 더해준 게 30%가 되냐. 즉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몇 프로가 나와요. 또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이론적으로 원래요. 또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1승인데 만약에 여기 1년 후가 아니라 3년 후면 여기 몇 제곱? 3제곱. 그럼 M이 몇 개 나와? 3차 방정식은 3개, 최대. 이렇게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두 개 이상 중에서 어느 걸 하나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할 거냐. 내부 수익률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지 않고 뭐를 적용? 순형가법을 적용. 또 요걸 풀었어요. 아까 3차 방정식 풀었는데 다 뭐가 나왔다? 허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허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이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뭐를 적용? 순형가법을 적용. 그래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뭐하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 자, 우선 개념은 잘 냅니다. 개념. 올해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오후 시험에도 당연히 개념이 나왔겠죠. 뭐 기억 오래 가는 거 한번 볼 겁니다. 5시간 남았습니다. 자, 133페이지에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은 어림잡아 얼마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림잡아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규모 부동산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 수입과 지출이 변동이 거의 없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간단하게 분석할 때 어림잡아 얼마 우리 대충 계산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투자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뭐만 분석해? 첫 해만 따져보는 거예요.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 첫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간단하게 분석할 때 이용을 하거든요. 첫 해만 따지는 것은. 예. 그래서 요즘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 그것은 2015년 한 해만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게 회계는 영속성이니까 과거로부터 들어온 게 왜 그때 판단이 그렇게 됐느냐. 과거부터 분석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예? 금융감독원은 현재만 분석하고 우리는 과거까지 가자 이거지. 과거로부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느냐. 회사 입장에서 과거로 가는 건데 어느 한 시점만 따서 딱 분석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그거는 국제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서 과거까지 따지자 이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건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조를 왔다 갔다 하면 정밀하게 분석해야지. 그러니까 첫 해만 따지면 안 돼. 이건 간단하게 분석할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큰 규모의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아까 있죠. 소규모 부동산일 때 이렇게 간단한 거 분석하지. 정밀하게 분석은 안 돼요. 그래서 따질 때 뭐를 따져요?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 현금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뭐가 있어요? 승수법이 있고 또 수익률법. 그러니까 이 첫 해만 따지니까 계산도 뭐해? 간단하겠지. 첫 해만, 그 첫 해 요것만 보면 되니까. 첫 해 1년 동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승수법은 개념이, 승수의 개념이 뭐냐?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이 소요되는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그러니까 승수값은 뭐예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수익률은 퍼센티지로 가는 건데 투자한 금액 대비 뭐와 수익과의 비율인데 당연히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곱해주면 얼마? 두 개를 곱해주면 1.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 중에 조, 순, 전, 후 마지막 시간. 조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 소득, 승수, 또 순, 소득, 승수.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이 조수는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전부 뭐를? 총투자금액, 총투자금액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는 총투자금액은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 대출금까지 대준 거잖아요. 총투자금액에 대한 대가인데, 자,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요. 부채 서비스에 갚기 때문에, 첫 해에 원리금 상환에 갚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요걸 갚으니까 뭐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야. 자기 자본이 뭐죠?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은 지분 투자액.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자, 여기는 총투자액. 요 두 개는 뭐죠? 지분 투자액. 자, 이때 승수 앞에가 바로 수익이기 때문에 뭘로? 분모로 가면 돼. 승수 앞에는 수익이니까 분모. 자, 이렇게 해서 공식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총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총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총투자 금액 10억을 가지고 총소득 어떻게 총투자 금액 10억 원을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 5년 소요된다. 그럼 총투자 금액 10억을 우리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소득에서 뭐를? 비용, 영업경비 비용을 지출 빼줘야죠. 뺐더니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총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되는데,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고, 이때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하죠? 총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자본 회수 기간. 자, 여기는 총투자 금액에서 대출금 타인 자본이 5억이면 지분 투자액은 얼마? 5억. 5억 빼니까.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5천만 원 갚으면은 얼마 나와요? 세전현금 수지는 5천만 원. 5억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리고 5억을 세전해서 세후 소득세를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지는 2,5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했는데 20년 소요된다. 어디가 크다 또? 세후. 지분 투자액이 동일할 땐 세후가 세전보다 크고, 총 투자액이 동일할 때는 순소득이 조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역수 관계가 나오죠. 자, 역수는 얼마? 역수.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비율분석법에 보면은, 비율분석법 거기에 보면 한 6, 7번 가면 어린 거 나오죠. 총자산 회전율이 나와요.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 대 총자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 또는 총소득인데, 시험에는요 순영업소득으로 잘 내고요, 또 세전은 24회는 세전 현금 수지로 출제했었죠. 조소득인데 역수. 자, 또 요 역수는 뭐죠? 종합. 여러분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또는 뭐 종합수익률, 총투자수익률, 총자본수익률 다 같은데, 하여튼 주의해야 돼. 자본환원율은 종합환원율, 다른 말로 또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돼요. 역수관계에 있다. 자, 그리고 이 역수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또는 이것을 지분 환원율. 그럼 시험 문제 내면요 왜 잘 틀리냐 하면요, 위에는 여기는 자본 환원율이고 여기는 뭐죠? 지분 환원율. 다른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아니에요. 지분 환원율, 이것을 세전 수익률을 말하고, 역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그럼 3년 전 26회 시험에는 요걸 출제를 했었죠. 27회 시험에는 세후 수익률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29회 시험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올해 시험은 요 두 관계, 역수관계 잡고 요 두 수식이 올해는 좀 중요합니다. 올해는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올해 출제 반드시 합니다.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말로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계산 문제 간단한 걸 물을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 물을 때는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우셨던 영업의 현금 흐름 요거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것과 저 수식을 이용해서 출제합니다. 자, 133페이지의 비율 분석법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